이번에는 많은 화제가 됐었던 사건의 그 후를 짚어보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익산 낭산의 불법 폐기물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익산의 한 폐석산. 2016년부터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했다. 폐기물은 이렇게 150만 톤이 쌓여 있고 이런 데서 이제 굉장한 공포감 이런 걸 많이 느꼈었죠. 비소 등 발암 물질이 포함된 불법 폐기물은 주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폐기물을 옮기겠다고 밝힌 환경부. 그 후를 취재한다. 익산시 낭산면에 위치한 폐석산. 환경부가 약속한 폐기물 이적은 과연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 진짜 큰 문제였어요. 네. 1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3월부터 8만 톤의 폐기물을 이적하겠다고 약속한 환경부와 익산시. 하지만 한눈에 봐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다. 더딜 것 같았어요. 아유. 아직도 눈으로 저러고 봐선 있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흙 속에는 발암 물질인 비소를 포함한 폐건전지 부산물 3만 5천 톤가량이 매립됐습니다. 아유. 경기도 안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환경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일반 폐기물로 거짓 신고하고 갖다 묻은 것입니다. 익산 낭산에 묻힌 불법 쓰레기는 작년 국감에까지 등장하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불법 매립 당시 행정당국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 배터리를 사용한 광재 업체들이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가지고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할 폐기물들이 일반 폐기물로 돼서 석산복구지로 온 부분들이 가장 메인적으로 문제가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절대 있습니까? 묻혀서는 안 될 곳에 불법 처리된 폐기물의 존재. 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전까지 주민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하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몰랐죠. 여기서 뭘 하는지를. 그러니까 채석장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제 복구를 한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비소 성분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이게 뭐 기준치에 몇백 배 이렇게 폐기물은 이렇게 150만 톤이 쌓여 있고 이런 데서 이제 굉장한 공포감 이런 걸 많이 느꼈었죠. 일차적인 문제는 부식된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였다. 그렇죠. 악취를 풍기는 침출수는 인근 논과 밭으로 흐르며 토양 속으로 스며들었다. 거기서 저 나는 색깔 농산물도 보세요. 우리가 먹는 거고요. 네. 물고기 떼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침출수 조류조가 이제 넘쳐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주변에 이제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설 채소, 뭐 하우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죠. 침출수 유출은 비가 올 때 더욱 심각해진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저 폐기물을 거품 보세요. 불법 매립한 업체를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지난 2014년에는 침출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있는 침수스 처리장에서 200톤 정도를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서 매일 약 200톤가량 1차 처리를 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 당초 폐기물 이적을 관리 감독하려 했던 주민들은 폐기물 이적보다 침출수 유출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단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활발하게 안 이루어져가지고 적재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이루어지고 현재는 이제 침투수 다른 데로 흘러내려가는 거. 그렇다면 환경부와 익산시가 약속했던 폐기물 이적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올해부터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폐기물 이적을 대집행할 것을 조치 명령 내렸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이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원래 이제 그 내년에 136억을 투여해서 이적 처리를 그러니까 진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거의 안 됐죠.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과 관련 있는 전국 18개 지자체의 예산을 책정해 대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 관련된 업체가 45개 업체인데 익산시만 사실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있는 상태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관내 업체 뭐 이런 부분을 보호하려는 이런 입장도 강해서 타 지자체는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주민들이 있었군요. 요구한 건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익산시하고 전라북도를 일원화 시켜줘라.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그 책정을 하겠냐라는 거였어요. 지금 그러나 예산부터가 주민들의 문제잖아요. 요구를 묵살한 채 18개 지자체에 예산을 부담시킨 환경부. 주민들의 걱정대로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업체들이 입지한 지역이 18개 지자체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며 행정 대집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대집행 예산을 세울 때 18개 지자체로 나눠서 행정 대집행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8개 지자체 중 예산을 집행한 곳은 전주와 익산뿐. 그렇다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뭘까? 폐기물이 하도 쌓여있으니까는 일단 대집행을 하고 차후에 그거는 그 당시 배출자에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배출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불합리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적법하면 업소에서 철회했는데 이 배출자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나지 않고서는 대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산 설계로 인해 올해 폐기물 이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 아이고 어쩝니까?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은 낭산 땅에 사는 애꿎은 주민들뿐이다. 답답하네요.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고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해서 일원화를 해서 해야지 안 될 거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 이야기가 맞은 거죠. 하루라도 빨리 폐기물을 이적해도 모자란데 시간까지 헛되이 보낸 상황. 과연 행정당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개정된 이후의 법령에 보면 한 개의 지자체에서도 이제 전체에 대해서 다 행정 대집행을 하고 처분청에 대해서 그 대집행 비용을 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조항 개정된 법령 조항에 따르면 사실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난 5월 법령이 개정됐고 이로 인해 하나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 것. 18개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방비 확보 금액이 높다 보니까 더더욱 좀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70%, 지방비 30% 그리고 그 모든 예산을 이제 전액 지방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0대 30으로 책정한 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이적을 실시한다는 계획. 예산 계획은 수립됐으나 불안과 공포 속에 한 해를 보내야 할 주민들의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아유 저런 것을 어떻게 삽니까? 저희 환경부에서는 그 익산 사례가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자체에 사후관리 안내서에 따라서 엄격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이적이라든지 근본적인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단기간 내 주민분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그런 환경을 누리고 지켜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이다. 소일코 요양강 고친 벽이잖아요. 이게 낭산 폐석산도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폐기물을 이적하겠다는 다짐만을 남발한 행정당국. 그러나 주민들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주체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 손진영 익산 민간환경감시단의 홍보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네. 그 후에 낭산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2019년도에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장마도 굉장히 길었고 폭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처럼 그렇게 대량 유출된 사고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펌프나 이런 기계가 고장이 좀 나고 네. 또 그 폭우가 계속되다 보면은 지표면에서 용출되는 그런 침출수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물에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예.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문제되는 거는 그 침출수의 양입니다. 지금 현재 5개 저류조에 갇혀 있는 침출수가 이제 7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엄청나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폭우나 비가 계속되면 점점 더 양은 많아지게 그렇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0톤 정도는 안정적으로 회수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가 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침출수가 제일 문제예요. 이게 그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농경지 오염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10년 넘게 농경지 오염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와서 새로운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한두 차례 유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경지 오염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사실 더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농경지 오염도 오염이지만 지하수 오염입니다. 예. 그래서 텃밭이나 주변의 시설 채소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탕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폐석산의 그 지대 특성상 지하수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유속도 굉장히 좀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하수에 그 폐기물이 섞인 침출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 얘는 어디론가 분명히 흘러갈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규모까지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는지 주민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보는데 네. 앞서 보니까 이 폐석산 자체에도 비닐을 덮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침출수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계속된 폭우에 이 폐석산 자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네. 안전 조치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네.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네. 폐석산이라는 것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가보면 네. 엄청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거든요. 네. 그렇군요. 초등학교 운동장 몇 개 규모를 합한 거대한 구덩이예요. 네. 이 구덩이에 폐기물을 말하자면 재활용해서 복구를 한 건데 문제는 그 허가된 내용물보다 3배 이상을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산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폐기물이 144만 톤이 묻혀 있고요. 그 무게도 어마어마한데 네. 아까 말한 침출수의 무게는 7만여 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폐석산의 최상단에 있는 그 저류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총 5개의 저류조가 있는데 만약 이게 붕괴된다면 7만 톤의 해당되는 모든 저류조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면 이건 엄청난 환경 재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진단을 실시한 상태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받아보지는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폐기물과 관련된 18개 지자체에게 대집행을 명령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18개 지자체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는 또 시민단체에서는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 작년 행정 대집행 예산이 이제 136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환경부는 애초부터 이거를 화면에서 본 것처럼 50%는 나머지 18개 지자체에 분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애초부터 실효성이 없었던 게 생각해보면 어느 지자체가 타 시도의 지자체가 익산시를 위해서 이런 행정 대집행 예산을 세워주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정부는 그걸 강제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주민들은 계속해서 제기를 했고 네. 이 책정안을 이제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환경부는 계속해서 이걸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된 거고요. 또 책정된 것도 그래서 주민들의 처음부터의 지금까지 요구는 국비 70%에 지방비 30%로 하되 나머지 30%는 전라북도와 책임 있는 익산시가 일원화해서 받아서 예산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은 136억이라는 예산은 나머지 16개 지자체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네. 불용 예산 처리되어서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거죠. 네. 자, 익산 폐기물 이적 내년부터는 이적이 꼭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희 일사천리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손진영 홍보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요.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들이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최근 4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게차 운전부터 한식 조리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인생 2막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우리 저 고창에서는 이 한옥 건축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